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오늘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무료 상담으로 올려주신 글이고요. 일단 제목은 40대 부부의 갈아타기 혹은 투자 상담입니다. 라는 이제 헤드라인으로 주셨습니다. 본문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요. 같이 고민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처럼 예쁜 두 딸과 함께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맞벌이 40대 부부입니다. 2019년 결혼해서 21년 친정 근처에 자가를 어렵게 마련하고 이후 약 3년간 열심히 아기들 낳고 일해서 뭐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가 사랑하는 좋은 동네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투자와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이죠. 교육과 이 투자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게 되어 부동산 투자 자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일단은 기본 정보를 한번 보죠. 소득 정보인데, 남편분께서는 뭐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 사업자다 보니까 뭐 소득이 좀 들쭉날쭉하다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월 800이고요. 뭐 아이들이 자라나면은 뭐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월 저축액도 보면 많은 편입니다. 굉장히 좀 많은 편이죠. 그 주담대, 뭐 경비, 그 외 지출을 제외하고도 한 1,500 이상까지도 이제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좀 보면은요. 부동산도 지금 경기도에 1주택을 보유 중에 있고요. 여기 시세가 한 13억 정도 하고요. 21년 10월로 이제 실거주 의무는 뭐 충족했다라고 하셨습니다. 21년 10월에 이제 취득을 하셨고요. 이제 실거주를 하셨으니까 실거주 의무가 충족이 됐다라는 얘기 같고요. 뭐 21년도에 취득을 했으면 약간 고점에 사셨을 것 같아요. 경기도의 아파트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대부분 그때는 약간 고점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대출이 있는데 해당 부동산의 대출이 약 7억 원 정도 있다. 그러면 순자산은 13억 빼기 이제 7억이니까요. 한 5억 정도가 나오겠죠. 이게 내 주택을 매도하면 나오겠죠. 그리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뭐 주식하고 적금을 모두 처분했을 땐 8억이 있으니까 뭐 한 13억 정도 있습니다. 이제 소득이 높은 편이니까 어떤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걸 받으면 뭐 14억, 15억 그 이상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주담대는 이제 아내분의 소득으로 잡혀 있는 상태이고 남편은 사업 소득으로 주담대를 추가적으로 뭐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고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를 먼저 살펴보면 아내가 40대에 진입한 시점이다. 그래서 50대가 되기 전에 10년 안에 50억 자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20년 후에는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는 시점에는 저희가 사는 집 한 채, 투자 가치가 충분한 걸로 가지고 있고, 월 한 1,000 정도씩은 나오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고민이신 게, 현재 집을 25년 안에 매도하고, 목표는 이제 13억 후반대, 3년간 현재 사는 곳 근처 월세 거주 중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2,100 정도인데,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23년도 아니라고 이렇게 매도 시점이 조금 길면 안 된다. 25년도 좀 상반기, 뭐 1분기 안에 매도를 하고, 좀 급지를 높여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매도 타이밍이 조금 늦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29년도 초에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잠실 엘스로 이사해서 여기서 월세를 거주를 하겠다라는 거죠. 최소 초등 뭐 4년 이상 거주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고요. 거주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뭐 매매를 염두에 두신 곳은 뭐 1번이 신반포 4차, 두 번째가 한남 2구역, 뉴타운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뭐 이런 데를 갭으로 매매해서 4, 5년간 열심히 벌어서 갚은 후 실거주를 들어가겠다. 이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실거주 채우고 이후 학군지 거주하면서 재건축을 기다리겠다. 네 번째 마지막이 반포자이 갭으로 이제 투자해서 갭 채울 수 있는 시점에 이사하겠다. 돈을 벌어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주신 정보에 따르면은 순 자산이 뭐 13억, 이제 신용대출을 받아도 14억, 15억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신반포 4차를 제가 봤을 땐 갭 투자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더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뭐 30억가량도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아시아 선수촌도 마찬가지죠. 현재 자본으로는 갭 투자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남는 건 한남 2구역이거나 반포 자이 정도. 반포 자이도 보면 30평대는 가기가 어려운, 현금이신 것 같고요. 자본이신 것 같고, 뭐 25평을 가까스로 갭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뭐 지도를 제가 좀 보면서 뭐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이 신반포 4차가 조금 갭으로 매수가 어렵다. 현재 자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보면은 뭐 30평대 매매가가 최근에 실거래된 게 이제 38억이고요. 뭐 저층 매물이 나와 있는 게 35억 5천인데 뭐 해당 지역은 대부분 허위적인 그런 거래가 좀 어려운 매물들도 브리핑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이런 네이버 부동산에는 실질적으로 뭐 38억이 거래됐다는 얘기는 호가는 한 40억 정도 이상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신반포 4차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에 반해서 전세가액이 한 7억대, 많이 받아야 이제 8억대니까, 이거 갭 투자한다라고 하면 거의 한 32억 정도, 그쵸? 여기 취득세도 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2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한 절반 정도의 현금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갭 투자가 좀 어려운데,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공유해 주신 정보로는 신반포 4차 갭 투자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아시아 선수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뭐 낮은 금액은 아닌데 뭐 아시아 선수촌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전세가액 같은 경우에는 뭐 11억, 뭐 10억 정도, 9억 8천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죠. 20억대 후반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도 사실상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 있는 것은 이제 반포자이인데요. 반포자이도 35평은 어렵고 25평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30억도 다 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물 뭐 브리핑을 뭐 20억대 후반 정도 한다. 라고 했을 때 뭐 30억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뭐 전세가를 일단 보면은요. 여기 막 6억에 이렇게 거래된 것들은 이건 임대거든요. 장기 전세 주택이다 보니까 이걸 제외하고 전세가가 12억 5천이라고 했을 때 뭐 12억 5천, 13억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17억 정도니까 뭐 전세를 잘 높여서 받아서 그리고 내가 내 집을 잘 매도를 하고 거주비를 최소화하고 신용대출까지 좀 활용을 해가지고 반포 자이에 한 25평 정도를 갭 투자로 한번 고려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는 제가 이제 반포 자이를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 이거잖아요. 10년 안에 50억 자산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뭐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평 시세를 우리가 한 30억대에 사게 된다라고 하면 10년 이후에는 저는 이제 2배 이상은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산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통화량이 2배 이상 풀리니까 보통 그러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이런 반포자의 아파트도 뭐 한 60억 가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10년 안에. 그래서 그런 어떤 질문은 하에서 내 10년 안에 50억 자산이다라고 하면은 뭐 반포자이를 잘 보셔가지고 매물로 잡으셔도 이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현재 어떤 화폐 가치 기준에서 10년 안에 50억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반포자이는 달성이 좀 어려운 거잖아요. 현재 가치는 그냥 30억인 거니까.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앞당겨가지고 돈을 좀 벌 수 있는 지역은 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는 요 한남 2구역이라고 하시는 지역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뭐 제가 뭐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영상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뭐 그 영상을 시청하시고 저한테 여쭤보셨던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한남동이라고 하는 입지가 한 요쪽이죠. 요쪽인데, 바로 아래가 이제 반포니까요. 바로 반포인데,
반포가 보면은 최근에 신축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원베일리가 뭐 68억에도 거래가 됐다, 뭐 65억에도 거래가 됐다, 막 이러고 있는데 뭐또 한강이 보이든 안 보이든 뭐 여튼 대부분 한 55억에서 한 60억 정도를 호가를 지금 부리고 있거든요. 실제 거래가 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강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 원베일리가 한 60억 정도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한남 뉴타운은 현재 기준에 봤을 때는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들어올 텐데, 뭐 4년이나 5년 뒤나 순차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그 시점에 해당 주택이 얼마일까를 좀 예측을 해보면 되거든요. 예측을 해보면 구역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한강변에 좀 접해 있는 지역이 한 4구역, 5구역일 거고요. 한강변에 좀 거리가 먼 구역이 이제 2구역하고 이제 3구역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한강변에서 좀 거리가 먼 구역들, 그러니까 2구역, 3구역이 반포의 현재 신축 시세에서 못해도 한 80%에서 이제 85%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강변에 접해 있는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90%에서 많게는 한강 조망권에 따라서 한강이 굉장히 잘 보인다라고 하면 95%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구역을 예시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60억의 80%는 한 48억 정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기를 얼마에 샀을 때 48억이 이제 기대가 되니까, 현재 가치 자체가 48억이니까요. 계산을 해보면 충분히 이제 목표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현재 매매가액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프리미엄 고려했을 때 한 35평 받을 수 있는 게 한 25억 정도 하는데요. 뭐 추가 분담금을 뭐 계산을 해봐도 뭐 30억대 한 초반에서 많아야 한 30억 한 중반 정도에 사게 될 텐데요. 그럼 사는 순간 나는 30억 초반에 사서 이미 48억, 50억 가까이 되는 거를 미리 앞당겨서 사게 되는 거니까, 충분히 목표로 하셨던 게 나는 10년 내 50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사는 순간에 거의 50억 가까이가 달성이 될 수가 있고, 5년이 지나면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고 더 인플레이션 될 거고요. 그 시점에 반포 시세는 더 올라갈 테니까, 뭐 5년 후쯤에 이 구역이 입주한다라고 했을 때는 50억이 아니라 뭐 그 이상 뭐 60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 이 구역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구역은 이제 굉장히 많고 매매 가격도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소득은 좀 높은 편이라서 대출은 잘 나올 텐데요. 그에 반해서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현금성 시드 자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보내주신 정보에 따르면 계산해보면 13억 정도인데, 뭐 신용대출을 뭐 한 1억에서 2억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 뭐 15억 정도까지는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자본으로 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별도로 월세로 거주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시니까. 15억 정도니까 여기에 35평 받을 수 있는 뭐 작은 그런 빌라의 매매가액이 한 25억 내외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담보대출을 활용하셔가지고 매수를 충분히 검토해 볼 수도 있는 단지다라고, 구역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뿐만 아니라 뭐 과거에 취소됐던 1구역도 최근에 신통기획으로 선정이 다시 됐거든요. 그래서 뭐 1구역 자체적으로도 이제 호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워낙 초기 단계잖아요. 이제 신속 통합이 됐으니까 1구역이 되면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요 2구역이나 뭐 3구역, 4구역, 5구역에도 더 큰 호재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그렇게 호재가 좀 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자본에서 뭐 3구역은 관처가 났으니까 좀 매수가 어려우니까 2구역 같은 경우에 뭐 잘 하시면 뭐 자본 계획을 잘 세우시고 대출 부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하실 수도 있고, 기간이 내가 10년 내 50억이 아니라 한 5년 내 50억 그 이상도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40대 맞벌이 부부시고 월 소득은 뭐 사업자로 조금 부정확할 수는 있다. 그래서 월 저축은 이제 1,500 이상 할 수 있고요. 뭐 저축이 굉장히 많으니까.
경기도 1주택을 보유 중에 있고 시세는 13억이고요. 대출이 7억이 있다. 유동성 현금도 8억이 있으니까 순자산을 계산해 보면은 한 13억 내외 정도 있으신 것 같고요. 목표가 25년 내에 상급제를 갈아타 가지고 10년 내 50억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고, 질문을 크게 3개 정도 하셨는데, 신반포 4차나 잠실의 이제 아시아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본으로는 갭 투자가 좀 어렵거든요. 돈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반포자이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25평 이하 매물을 잘 검토하시면은 신용대출까지 써가지고 가까스로 매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내가 10년 내로 어떤 화폐 가치 기준으로 이제 미래 화폐 가치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하신다라고 하면 반포자이를 미리 갭 투자하셔도 나쁜 선택지는 아닐 것 같고요. 단 이게 10년이 아니라 기간을 5년으로 이렇게 좀 줄이고 조금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보기 원한다라고 하면 한남 뉴타운을 검토하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베스트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좀 계산을 해봤을 때 34평 입주권 매물에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런 매매가 거래된 걸 보면 한 25억 내외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담보나 신용을 썼을 때 우리가 13억, 14억, 15억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죠. 여기가 추가 분담금이나 이주비 대출이나 이런 것도 잘 활용이 가능하고, 추가 분담금은 입주를 하고 나서도 내는 그런 구역이니까 자금 조달 계획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하고 목표 달성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구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